오늘도 썰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2년 차였던 그 봄날, 저는 시어머니의 가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또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장사하는 집 며느리가 이래서 되겠어? 출근하자마자 들리는 시어머니의 꾸중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앞치마를 둘렀어요. 시계는 8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는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늦은 거였죠. 늘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시어머니는 주방 직원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자자했답니다. 4년간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서 쌓은 자부심이 대단하셨는데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까다로우셨죠. 사실 전 따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자꾸 직원이 그만두고 일손이 부족하니 직장 그만두고 가게 일을 도우라며 압박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직원이 그만두는 건지 처음엔 의아했는데 제가 가게에 나와 일을 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양념은 뭐야? 이런 걸 손님한테 내놓으라고? 다시 해와. 주방에서 일하시는 김 이모님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시어머니는 방금 만든 양념을 쓰레기통에 모조리 쓸어 넣으셨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그만두시든가. 여기 일하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시어머니의 고함에 주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며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곧 점심 장사가 시작될 텐데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늘 장사에도 지장이 있었거든요. 이번이 벌써 3번째였어요. 지난달에는 박 이모님이, 그 전에는 최 이모님이 그만두셨죠. 시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주방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그만두는 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답니다. 얘 잠깐 나 좀 보자. 설거지를 마무리하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늘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부르실 때면 좋은 일보다는 꾸중이 더 많았으니까요. 너희 엄마 아직도 파출부 일 하시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 친정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을 찌푸리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네, 어디서 일하시는데? 강남 쪽에서요. 한 집만 20년째 다니시는. 아, 그래? 그래도 일은 꾸준히 하시나 보네. 시어머니의 말투에 깔린 비아냥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파출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어디냐는 식이었죠. 양념게장은 좀 담그실 줄 아시나? 네? 네, 잘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럼 됐다. 양념게장 100인분 정도 담가달라고 해. 일당은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우리 엄마를 부리면서 마치 큰 은혜나 베푸시는 것처럼. 구시던 말투가 견딜 수 없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그래왔듯이요. 주방 직원들이 또 그만둬서 일손이 모자르거든. 파출부 일하시는 거면 이 정도는 거뜬하시겠지? 내일 아침 일찍 오시라고 해. 파출부에서 얼마나 번다고. 마치 대단한 배려를 해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김 이모님이 그만두실 걸 알고 계셨던 거였죠.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엄마께 전화를 걸었답니다. 엄마 미안한데. 왜 그래, 우리 딸? 시어머님이 양념게장 좀 부탁하신다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얼마나? 100인분이요. 너무 많죠? 안 그래도 엄마 힘드실 텐데 제가 거절할게요. 아니라 해줄게. 네? 정말요? 응, 우리 딸이 해달라는데 해줘야지 그럼. 네, 고마워요, 엄마.
알았어.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엄마의 목소리는 묘하게 단단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듯이.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파출부라고 늘 무시하던 우리 엄마에게 양념게장을 부탁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의외로 쉽게 승낙하신 엄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약속하신 대로 일찍 가게에 일찍 나오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 어쩐지 평소와 달라 보였답니다. 어머, 딸도 여기서 일하는데 옷을 뭐 이렇게 차려입고 오시나? 파출부가. 시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하셨죠. 아니, 저기. 당황한 것은 시어머니였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위축되거나 변명을 하기 마련인데 엄마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나요? 아, 저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손게를 가리켰어요. 엄마는 천천히 게를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죠. 이걸로는 안 되겠네요. 시장 한번 다녀와야겠어요. 네? 아니, 이 개가 뭐가 문제라고.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으려면 재료부터 달라야죠.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도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지만 엄마의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답니다. 그럼 다녀오세요.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시어머니는 어정쩡하게 물러서셨어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물러선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오신 건 1시간 후였어요. 손수 고른 게와 갖은 양념들을 들고 오셨죠.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때부터였어요. 엄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게를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리고 하나하나 정성스레 맛을 들이는 모습은 정말 전문 요리사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그것을 느끼셨는지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양념게장이 완성되자 주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고급스러운 붉은 빛과 은은한 윤기, 그리고 절묘한 양념의 조화는 그동안 보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는 시어머니께 게장 한 점을 권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맛을 보셨죠. 뭐 먹을 만하네요. 말과 다르게 표정에서는 맛을 인정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부터 식당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자꾸 손님이 줄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엄마가 담근 게장이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게장, 누가 담그는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이런 게장은 처음 먹어봐요. 이것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어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매출은 눈에 띄게 올랐죠. 시어머니는 게장 주문이 밀릴 때마다 은근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역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지? 파출부치고는 손맛이 괜찮네. 하지만 여전히 그 말투에는 무시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답니다. 아무리 실력을 보여줘도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게장을 찾는 손님이 많아지자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희 엄마한테 양념게장 좀 더 만들라고 200인분, 300인분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별말 없이 식당에 오셔서 게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점심시간,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 손님이 가게를 찾아오셨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시던 그분은 우연히 주방을 들여다보시다가 놀란 목소리를 내셨어요.
영순 씨? 아니, 자기가 왜 여기에 있어?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게장을 손질하다 말고 그 자리에 굳어버리셨죠. 아이고 사모님. 엄마가 깜짝 놀라 사모님께 다가가더라고요. 그 손님은 엄마가 20년째 파출부로 일하고 계신 명문가의 사모님이었어요. 오래 일하셔서 그런지 사이가 돈독해 보이셨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줄은 몰랐네. 우리 집 일 잘해줘서 고마운데 자기가 왜 이런 곳에서 고생을 해? 내가 챙겨준다고 챙겨준 건데 더 신경 써야겠네. 아니에요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가게 주방 일손이 다른 집 파출부라는 게 드러난 것이 불편한 듯 했어요. 저기요, 지금 장사 중이에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시죠. 시어머니가 끼어들려 했지만 사모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하셨어요. 영순 씨가 여기서 일하시는 걸 보니 이 식당 음식은 틀림없겠네요. 저희 집에서도 영순 씨 음식 솜씨는 정말 탁월하시거든요. 양념게장 담그시는 건 명인급이시죠. 20년이면 영순 씨가 우리 애들 다 키워내신 거네요. 아이고 사모님 과찬이세요. 엄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셨지만 사모님의 말씀에 주방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20년간 한 집만 다녔다는 것도 그 집이 대단한 부자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사모님이 우리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았답니다. 나중에 집에서 봐. 영순 씨 자기 할 말 있다고 했지? 집에서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밥 잘 먹고 갈게 영순 씨. 사모님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로 식당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다른 이모님들에게도 저에게도 특히 저희 엄마에게는 더욱 심했답니다. 게장이 이게 뭐예요? 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남의 집 파출분하면서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여기서 일할 땐 시키는 대로나 하세요. 주방 식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일만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달랐죠. 시어머니의 호통에도 묵묵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셨답니다. 맛이 일정해야 손님들이 찾아오시죠.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실제로 엄마가 담그시는 게장은 언제나 같은 맛이었거든요. 손님들이 그토록 찾는 이유였죠. 점점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무시하는 발언들이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제 시어머니 식당 일 돕지 마세요. 그냥 엄마 하시는 일만 하세요. 저번에 보니까 사모님이 엄마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아니야 조금만 더 할게. 아니에요. 엄마가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도 이해할 거예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우리 딸은 걱정하지 마. 엄마 힘드시면 언제든 그만두셔야 해요. 딸이 걱정되셨던 건지 자꾸만 식당에 나오시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그 건물을? 그래, 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땅이 값이 제법 올라서 그것도 팔고 아빠가 남겨준 보험금이랑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샀어. 시어머니 식당이 있는 그 건물을 엄마가 사셨다는 거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그래도 건물이 한두 푼도 아니고. 사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 20년 동안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퇴직금 미리 주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럼 그날 사모님과 나누신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그래 건물 계약 이야기였지. 사모님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셔서 늘 조언을 해주셨거든. 20년이면 긴 시간이잖니.
엄마 이야기 들어보시고는 이 건물 꼭 사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더라.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하찮은 파출부였던 우리 엄마가 알고 보니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니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우리 딸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이제 끝이야.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시어머니의 고함이었죠. 시어머니는 한 통지서를 들고 계셨어요.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그것도 김영순이라는 사람한테? 이게 말이 돼? 그때 문이 열리며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사모님과 함께였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엄마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어요. 당신이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네, 제가 이 건물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어떻게 감히 당신 같은 파출부 따위가.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사장님 말씀 좀 삼가시죠. 사모님이 차갑게 끼어드셨답니다. 영순 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아시겠어요? 20년간 한 집만 성실하게 지키며 자식 교육시키고 돈 모으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과 기회가 있었는지 아세요? 저희 쪽에선 여기저기서 영순 씨 데려가고 싶어 난리예요. 내가 복 받은 건지 고맙게도 영순 씨가 제 옆에 있지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으셨어요. 계약은 이번 달까지예요.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식당이 들어올 거니까 깨끗이 비워주세요. 엄마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셨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파출부라고 무시하셨죠? 제 딸을 마음대로 부리시면서 친정엄이라고 막 대하셨죠? 20년간 한 집만 지키며 일한 제가 얼마나 신용을 쌓았는지는 생각도 못 하셨나 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건물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면 저도 할 말 있어요. 당신 내 딸이 얼마나 무능한 며느리인지. 그때였어요. 조용히 서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파출부 딸이 뭘 안다고 처음부터 파출부 딸인 거 알았으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2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은 한 번도 저를 지켜준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대로 부리고 제 친정 엄마를 무시할 때도 늘 방관했었어요. 파출부 딸이라.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딸이 그동안 이 집에서 무보수로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일 하면서도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죠. 그런데도 파출부 딸이라고요. 절 무시하는 건 참아도 제 딸에게 이러는 것은 참기 힘드네요. 엄마 이제 됐어요. 제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너 지금 제 정신이야? 파출부 따위나 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니까 거랑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남편이 놀란 듯 소리쳤어요. 저도 망설임 없이 다가가 뺨을 내리쳤어요.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방관만 하더니 역시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이 건물도 그동안의 일도 다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집안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엄마를 무시하고 사람을 신분과 직업으로만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 전 지쳤어요. 정신이 나갔나? 이 미친 파출부 따위나 하는 딸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쳐?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그렇게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을 드는 순간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 더러운 손 치우세요. 당신들은 내 딸한테 손댈 자격 없어요.
됐어요. 엄마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건물은 다음 달까지 비워주시면 돼요.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3개월 후 영순의 게장이라는 게장 전문점으로 식당을 열었어요. 주방장은 제가 되었죠. 엄마는 아직 사모님 댁에 일을 맡고 계세요. 대신 시간 나실 때마다 저와 가끔 특별 메뉴를 개발하시죠. 가끔 사모님도 게장을 먹으러 오세요. 여전히 엄마를 존중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제 삶을 제가 선택했다는 게 기뻤어요. 시어머니의 갑질도 남편의 무시도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이제 저희 가게에는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세요. 특히 저희 게장은 예약이 없으면 맛보기 힘들 정도로 유명해졌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동네에 소문이 나서 결국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와 전 남편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제가 했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